함수. 자, 일단은 우리가 일반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까지 너네가 알고 있던 그 각을 예를 들면 60도라고만 알고 있던 그 각이 몇 도랑도 똑같은 각이다, 420도랑도 똑같은 각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도랑도 똑같은 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60도라고 하는 각을 이제 앞으로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60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일반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 너네가 1도, 0도부터 360도까지만 가지고 중딩 때 문제를 풀었더라면, 그럼 지금은 이제 이 제한이 사라진 거지. 제한이 사라져서 몇 바퀴고 더 돌릴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또는 이제 음수, 항상 양수의 음수, 그 각만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풀었더라면 이제 음수의 각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호도법을 보면은, 호도법에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 그 다음에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너네가 알고 있는 이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에 각의 관계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바꿔줄 때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파이에다가 180을 대입해보면 이게 60분법으로 몇 도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80도로 대입해보면 약분 들어가면서 30도, 여기다 180도 대입하면 약분하면서 45도, 180 대입하면 약분하면서 60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이 자리에다가 180도를 대입을 해서 60분법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가 이제 좀 편한 친구들은 호도법으로 받은 녀석을 60분법으로 변경을 해서 60분법에서 생각해주는 게 좋은데, 결국에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외워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해서 너네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중딩 때에는 원의 넓이 구하는 식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하면,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고, 부채꼴의 넓이,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둘레를 구하는 식에다가 360분의 세타를 하면 이거는 이제 호의 길이다. 자, 여기 이렇게 받은 게 이제 너네가 중학생 때 이제 많이 풀었던 방법들인데, 물론 이거 앞으로도 사용하긴 합니다. 앞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을 가지고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이제 r 세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왜냐면 이제 요 세타가 더 이상 60분법으로 주어지지 않고 호도법으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타가 호도법으로 주어져 있을 때에는 이제 L, 호의 길이는 r 세타로 구할 수 있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로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꼭 여기 있는 거 꼭 암기를 해두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슬슬 공식이 많이 등장합니다. 삼각함수랑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공식이 슬금슬금 등장하기 때문에 증명 같은 것들은 해줬었나? 방학 때? 아무튼 필요하면 방학 때 수업했던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공식들을 이제 천천히 암기하셔야 되죠. 선생님이 이제 공식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줬죠. 수첩에다가 좀 적어놓고 그 화장실 변기 뒤에다가 두라 그랬어요. 화장실 갈 때 폰 들고 가지 마시고 맨손으로 가면 그 수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심심해서. 그럼 이제 그렇게 보면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내가 고등학생 때 그렇게 외웠었고, 공식들을.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삼각함수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인 함수,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인 함수는 이제 뭐 r분의 y 이런 식으로 나오고,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삼각함수다 라고 하고요. 삼각함수의 부호는 이제 너네들 이렇게 외웠죠. 여기가 이제 얼싸안고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든 삼각함수가 다 양수인 부분이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인 부분이고,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인 부분이고, 사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인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얘만 양수인 부분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각각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1사분면은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다 양수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도 너네가 외워둬야 되는 건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것.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는 이거는 진짜 불변의 법칙이고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정말로. 요 두 가지. 그래서 요거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니네가 수학 원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미적분까지 결국에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되게 많이,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그때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꼭 암기를 해두도록 하시고, 요거는 좀 중요해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증명이 좀 필요하시면 방학 때 수업했던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제 3, 4분면에 있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60분법이고요. 그 60분법에서 그냥 보면 돼요. 420도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60도만큼 더 간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60도만큼 더 가면 여기까지 오죠. 그러니까 요 동경은 1, 4분면에 있습니다. 요건 땡.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음수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750도는 마이너스 720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이게 뭐지? 이게 반시계인가 이게? 시계인가?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가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고 30도만큼 더 가면 동경 여기 있습니다. 요건 4, 4분면이니까 요것도 땡.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정답 5번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알파가 제 2,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말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알파가 2, 4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 4분면이면 이제 여기가 2, 4분면이죠. 90도에서 180도 사이. 그래서 이 알파다라고 하는 녀석을 뭐랑 뭐 사이에 있다? 90도에서 180도 사이다 라고 쓰면 못 푸는 거고, 알겠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360 곱하기 n이 뭘 뜻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 이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알파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다 곱하기 3분의 1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3분의 알파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여기도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n자리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n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지금 n 앞에 120이 있잖아? 120이 360으로 변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연수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60 곱하기 n 이게 이제 식속에 있으면 n자리에 1부터 6까지 집어넣어 보면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n자리에 1, 2, 3 이렇게 넣어보면 돼요. 알겠죠? 자, n자리에 1을 집어넣어보면 이제 3분의 알파가 120 더하기 60이니까 180도. 180도보다는 크고, 여기는 120 더하기 30이니까, 뭐야, 이거? 여기 왜, 이거 반대로 썼잖아. 헐, 소름 돋는다, 진짜. 내가 이걸 크기를 반대로 썼는데, 야, 어떻게, 이게 180 적은 게 오른쪽에 있어야지 90을 오른쪽에 적어놨네? 소름 돋네, 진짜. 이 새끼들 이거 다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느라고, 이거,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어보면은 150도.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어보면은 180도. 그러면은, 이때 제가 어딨냐면 150에서 180도 사이여야 되니까, 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2, 4분면은 지나네. 그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어보면은 240 더하기 30이니까 270도. 그 다음에 여기다 240 더하기 60이니까 300도.
그러면 얘는 이제 어디를 지나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나네. 자, 4, 4분면도 지납니다. 자, n자리에다가 3 집어넣어보면은 360이 생기는데 360은 뭐 있으나 마나니까 30도, 그 다음에 360도 집어넣어보면은 또 60도. 그럼 얘는 어딨냐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럼 1, 4분면도 지나네요. 그러면 안 지나는 4분면은 3, 4분면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르게 바꾼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것도 뭐 저기지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봐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모든 파이 자리에다가 그냥 180 대입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그게 왼쪽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숫자인 것만 찾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니은, 디귿, 미음 요거는 풀이는 생략합시다. 여기 180 집어넣어서 약분하고 열심히 하나 해볼까? 180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3 생기고 30 생기고 5 곱하기 30은 150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두 동경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타를 나타내는 게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6배를 해가지고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도 똑같이 그려진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에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빼면 그러면 이 녀석이 한 바퀴나 또는 두 바퀴나 또는 세 바퀴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무슨 얘기냐면은 360도 곱하기 n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5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다가 생겨야 되고, 자, 세타는 여기 이제 5로 나눠주면은 72도 곱하기 n이다가 생겨야 된다 이거야. 자,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휴, 그냥 진작에 0에서 파이로 받았네. 미안하다.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호도법으로 받았으니까 호도법으로 시작하자. 야, 360짜리에다가 360 지우고 2파이 집어넣을게요. 2파이가 360도랑 똑같으니까 여기도 360짜리에다가 지우고 2파이 집어넣고, 여기 이제 72도를 이렇게 지우고 5분의 2파이. 자, 이렇게 집어넣읍시다. 세타가 0에서부터 파이 사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n은 지금 정수 집어넣으면 되니까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세타는 5분의 2파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n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세타는 5분의 4파이니까 또 이 범위 안에 있고, n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세타는 5분의 6파인데 이 녀석은 파이보다 크고 이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건 버리면 돼. 그러면 가능한 세타는 0에서 파이 사이에서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개 해주면 됩니다. 승현아, 졸리면 일어나. 깼으니까 내 말에 대답하고 있겠지. 잤으면 대답도 못했겠지. 젤리 줄까? 맛있는 거. 응?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각 세타의 크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여러분들 센에 보면은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는 거기 있는 거를 외우는 게 편한 친구들은 외워서 풀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센 니네 개념 센 펴보면 방학 동안에 했던, 그래서 외우는 게 편하면 외워서 푸시고, 이제 그게 불편하면 이러고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얘가 세타를 나타내는 거고 얘가 이제 5세타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여야 되겠지. 그러면은 5세타에서 세타만큼 더 가면 18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180도짜리 각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180도짜리 각이. 그래서
5세타랑 세타를 더하면 이게 자 180도라고는 했지만 여기 지금 이번엔 안 속는다. 호도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호도법으로 이제 파이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6세타가 파이 n이고 그러면은 세타는 6분의 n 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n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는 1, n자리에 또 2, n자리에 3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n자리에다가 1을 넣어보면은 6분의 파이, n자리에다가 2를 넣어보면은 3분의 파이, n자리에다가 3을 넣어보면은 2분의 파이. 뭐야 이거? 답이 두 개가 나와? 자, 수정할게요. 이상하게 풀었네. 자, 360 곱하기 n 플러스 파이 이렇게 식을 세워야겠죠. 360 곱하기 n 플러스 파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고 거기서 180도만큼 더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6세타는 60n 플러스 6분의 파이. 세타는 그럼 이제 n자리에다가 360도 근데 2파이라고 바꿔줘야겠네. 아이씨 2파이 그러면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n자리에다가 숫자를 넣을 건데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을 한번 넣어보니까 3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다가 되면서 얘가 6분의 3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다가 나와버 1만 넣었는데 세타의 끝자락의 숫자가 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큰 숫자 넣으면 당연히 2분의 파이보다 큰 거니까 더 커지게 되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지만 n자리는 정수라 그랬어요. 정수. 그러니까 꼭 자연수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n자리에다가 0을 넣어보면 그러면 얘 0으로 사라지고 6분의 파이다가 등장하기 때문에 6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6번의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3분의 2파이고 반지름의 길이를 a라 그러고 호의 길이가 4파이다. 그 다음에 넓이를 b파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중심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호의 길이 L은 혹시 외웠니? L은 그렇지 r세타. 그래서 이제 4파이는 a 곱하기 3분의 2파이 그러면 파이 2 a는 6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a 자리 지우고 여기다가 6을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넓이를 구해야 돼요. 넓이 s는 2분의 1 rl이 있죠. 또는 뭐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뭐 둘 중에 뭘 사용하든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이제 2분의 1 rl로 풀어볼게요. 넓이가 이제 b파이라 그랬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파이 이렇게 해주면 약분해서 3 생기니까 b파이는 12파이 그래서 b는 12. 그래서 이제 a랑 b를 더하시오 그러니까 18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밑면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9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그 배운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원뿔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라고 했는데 모선은 어디를 모선이라 그러냐 여기를 모선이라 그래요. 여기. 그래서 이제 모선의 길이가 9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해보자 라고 해보면 요 녀석을 전개해보면
원뿔의 건널비는 전개도로 구하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9가 되고 여기가 3이다가 되는데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되게 많이 풀었었을 거야. 이 원의 둘레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죠. 근데 이 원의 둘레는 6파이기 때문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똑같이 6파이야.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6파이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중심각 세타를 알 수 있거든. L은 R 세타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6파이고 반지름이 9니까 6파이는 9세타로고 식을 세워주면 세타는 3분의 2파이다가 돼요. 그럼 여기 중심각 세타가 이제 3분의 2파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건널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건널비는 여기 있는 요 부채꼴의 넓이와 요 원의 넓이를 더하면 되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L과 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파이로 구해주면은 27파이. 원의 넓이는 그냥 암산으로도 하죠. 9파이.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서로 더해야지 건널비니까 36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9번은 이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출제율이 높아요. 출제율이 높지만 정답률도 높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개나 소나 다 맞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나 소나 다 맞추는 문제.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채꼴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10이다 이거야. 다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10이다. 둘레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2x의 호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넓이는 2분의 1 RL이기 때문에 2분의 1 x 곱하기 10-2x가 넓이인데, 넓이가 최대인 것,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 녀석을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의 최대 가지고 문제 풀으라는 거야. 그럼 2차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되잖아 이거.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반의 제곱은 4분의 25 플러스 4분의 25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5 x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이지. 근데 최대값을 만드는 것에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라 라고 해서 반지름의 길이, 근데 선생님이 반지름의 길이 x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을 만들 때의 반지름의 길이 2분의 5다 라고 해서 이렇게 5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되게 출제율이 높아요. 높은데 그냥 좀 쉬운 문제로 얘네들 이제 점수 좀 챙겨주실 때 내시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P점이 6,-8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얘가 X값이고 얘가 Y값인 거지. 그럼 6,-8 한번 찍어볼까? 6,-8을 찍으면 4,4분면에 있는 각이야. 4,4분면에 있는 각이면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음수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제 이렇게 그어보면 이게 3대 4대 5니까 여기 길이는 10이다가 되고, 내가 여기서 사인의 값을 찾아보면 사인 세타는 여기 이제 R 값이잖아. 사인은 이제 R분의 Y라고 구할 수가 있으니까 10분의 8인데, 근데 4,4분면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분의 8. 알겠습니까? 사인은 이제 R분의 Y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R분의 X인데, 그래서 10분의 6.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보면 X분의 Y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8 이렇게 음수의 값이 나와서 탄젠트는. 그래서 이 세 개의 숫자를 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줘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요거 앞에 그 개념 설명할 때도 나와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숫자 3개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이제 1번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10번.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0보다 작다는 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인 게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의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죠.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은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인 영역은 3사분면이거나 또는 4사분면이죠.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4사분면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식 간단히 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 같은 문제는 좀 뭐 지저분하죠. 쉬운데 좀 지저분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쉬운데 지저분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분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인데, 분배를 그나마 안 하려면 우리가 뭐 통분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탄젠트랑 코사인 섞여 있고 탄젠트 분의 1과 사인 분의 1이 섞여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탄젠트를 보통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탄젠트 자리에다가 코사인 분의 사인을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긴 탄젠트의 역수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이겠지.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벌써 괄호 안에 항이 3개씩 들어있는데 그 3개씩의 항들 중에 2개가 벌써 통분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아싸 한번 통분이나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통분을 해보면 첫 번째 거는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생기고, 자, 두 번째 거는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다가 생기겠네, 이렇게. 자, 그럼 분모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생기고, 이걸 이제 곱해주면 분자에서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를 보면 합차공식이 성립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형태이기 때문에 합차공식대로 전개를 해줄 거예요. 합차공식대로 이제 분배해주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분자에는 이거 전개해주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아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뒤에는 마이너스 1이랑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모의 사인 코사인, 분자의 사인 코사인이 약분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약분해주면 그러면은 2다 이렇게 나오죠. 좀 지저분하기만 할 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제 탄젠트랑 코사인 사인이 막 섞여 있을 때에는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바꿔줘서 문자를 좀 통일하는 거를 우선시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576번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7분의 8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의 값만 받으면 나머지 2개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 2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사인이 17분의 8이기 때문에 삼각형 그리는 거야. 부호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여기가 17이고 여기가 8이다 라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이게 코사인이잖아. 17분의 8 나오는. 그러면 여기 높이, 혹시 이거 외운 친구, 알고 있는 친구 없냐? 계산해야 돼, 니네들은. (225가 15의 제곱인가요?
여기는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은 17분의 15,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면은 8분의 15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3,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양수예요. 그러니까 사인한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사인분의 1 플러스 탄젠트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사인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7 더하기 15분의 8,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보시면 이제 2번 되죠. 엄청 강조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 받으면 직각삼각형 그려서 나머지 두 문자의 값도 찾으면 되는데, 몇 사분면인지를 참고해서 부호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형 13번.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이 루트 2다 라고 했어요. 그때 요거 구하래, 요거. 자, 일단 요 녀석의 사인 제곱이라든지 코사인 제곱을 한 번에 찾을 순 없으니까 선생님이 요거 전개할게요. 1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죠. 좀 생략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인데, 그럼 이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만 찾으면 되겠네? 그지? 자, 요거 보자. 자, 이 녀석 양변 제곱해주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2분의 1이다가 되는데, 이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2 사인 코사인은 2분의 1이다가 돼서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이다가 되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필요하니까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6분의 1이다가 돼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2 플러스 16분의 1이고 16분의 33이다가 나와. 자, 너네가 지금 이 문제를 방학 동안에 좀 많이 풀어보지 않았으면 지금 저 푸는 게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막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은 1이고 막 뭐 곱하기 뭐는 뭐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을 건데, 뭐 연습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이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계산할 때에는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라고 하는 요거 정말 절대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 그래서 요 녀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계속 이용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586번 보면은 저 녀석의 두근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일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2차 방정식에 두근 받았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거야. 만약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받았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았던 것처럼, 지금은 근데 근을 좀 복잡하게 받았을 뿐이지만 이것도 별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을 구해보면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더하면 2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때 요 2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가 되면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가 나와요. 자, 두근의 곱은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서로 곱하는 건데, 그럼 합차 공식이 생기면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이 녀석이 는 a 2분의 a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16분의 1이 되는데, 얘를 몰라서 a를 못 찾거든. 근데 선생님이 방금 전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왔다시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이거는 어떤 문제에서도 항상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코사인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16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16분의 15다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아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되겠네. 16분의 15. 여기다 그냥 바로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16분의 1 빼기 16분의 15다가 돼서 는 2분의 a.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14가 2분의 a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8분의 14고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이렇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요거는 꼭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